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실망스럽다고 여기에서 멈추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제 책임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저를 지켜하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국민의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야당 부도 특종을 제가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저를 더 희생하고 제 영혼을 갈아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선관위를 개혁해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구독 버튼 누르고 시작하십시오. 구독 버튼 누르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활자 매체로 이렇게 뭐 인터넷 웹뉴스로 봤을 때는 내용 전달이 정확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허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 비토권을 이렇게 하면은 요런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으나 실제 이제 브리핑을 한 거 보니까 약간 달랐어요. 첫 이제 속보로 나온 보도하고는 조금 결이 달랐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그러니까 이 정점식은 기자회견 할 때 그 표현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 세팅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3명의 추천위원들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계속 리셋되는 거야. 6명의 추천을 3명 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될 텐데, 변협 3명, 법학전문대학원 협회에서 3명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민주당 원하는 사람 한 명 끼워 들어가잖아. 이런 그림이 될 때는 계속 이거를 합의를 파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막을 수가 있는 개념이다. 요게 처음에 잘 전달이 안 됐어. 요 부분에 전달이 가장 중요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잘 전달이 안 됐다. 요걸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우리한테 와닿는 건 국민의힘 혼자 단독으로 추천하는 그런 특검, 이런 것이 심플하지 않냐, 이런 것을 하자 이거였는데,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것과 이것은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다. 뭐 요런 지금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장동혁 대표 당연히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 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 낸 방향성은 취지가 이거예요. 지금 이 합의안에는 빈 공간이 많다. 그런데 그 빈 공간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총에서 추인을 해버리면 그 빈 공간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채워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의총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추인하지 말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대출 의원 등등 몇몇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냈지만 저는 이걸 추인하는 방식이 박수로 추인을 했다.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 의원은 뭐 서버라든가 뭐 이런 어떤 증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거를 굳이 또 음모론이랑 엮어가지고 또 반박을 하고, 저는 참 이 국민의힘은 이렇게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알면 참 이 당은 정말 화난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부족함이 장동혁 대표를 적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화납니다. 정말 이 올림픽공원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그저 그거를 그냥 음모론처럼 취급해버리는, 부정선거론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의원들이 아직도 그 안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랍시고 내는 그런 것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적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왜냐?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뭐 하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장외로 도냐? 라는 거 가지고 까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왼손으로 밥 먹어서 왼손으로 밥 먹다 까면 오른손으로 밥 먹는다. 그럼 오른손으로 밥 먹는다고 깐다고. 이래도 까고 저래도 까고. 앉아도 지랄, 일어나도 지랄, 누워도 지랄, 굴러도 지랄. 온갖 그냥 기본 세팅에 지금 재래식 미디어는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 계산, 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들의 네트워크, 그 뒤에 카르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꿰뚫어 보지 않고 그냥 조중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결탁한 사람 아니면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심지가 굳어가지고 그걸 정면을 돌파하는 사람은요 손에 꼽아요. 그게 문제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거는 쟤네들이 그냥 원래 지랄하니까 지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저 조중동이 지랄 좀 안 하게 장동혁 좀 잘하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게 다수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는 장동혁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장동혁 대표가 대놓고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에요. 특검 법안의 디테일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건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 이미. 어쩔 때는 피하 식별도 너무 힘들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가 어느 좌표에 있는지를 드러내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되냐. 단순히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런 원점들을 다 타격하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그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장동혁이니까. 그 대척점에 있는 장동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장동혁 대표를 억까하는 이 총부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산 하나하나 가지고 그것마다 우리가 다 감정적으로 들고 일어날 게 아니라 이 심지를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 장동혁 반대가 어디에 있지? 누가 장동혁 반대지? 누가 장동혁 대표를 지금 겨냥하고 있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심플해져. 혼란이 확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이 이슈 관련해 가지고도 장동혁 대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손 좀 내려주세요. 오늘 특검법 합의를 보고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실망하신 분도 있고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주도 특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냥 아파할 수만은 없기에 만족스러운 합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은 아니기에 저도 힘들고 아프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먼저 특검법 합의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특검법에 대한 장동혁 대표 버전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일단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예. 약간 우리가 감정의 어떤 심란한 상태는 조금 정리를 가라앉히고 장동혁 대표의 설명을 들어주셔라. 오늘 합의된 내용은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3명,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협의회에서 각각 그 추천위원회에 3명씩 6명을 추천해서 국민추천위원회 6명의 합의로 2명을 최종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추천된 3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6명을 다시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최종 동의할 때까지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국민추천위원회에서는 계속 특검을 추천받아서 6명이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질 때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가 우리 국민의힘 추천 3명의 추천위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3명이 이 세팅은 안 돼라고 하면 계속 6명이 리셋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후보 6명으로 계속 추천을 하는 거야. 이 변협과 로스쿨 협의회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 부분으로 보이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6명을 추천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한 2명 정도 비토하고 민주당에 2명 정도 비토해서 2명을 남기는 방식. 이럴 때는 추천 6명이 만일 예를 들어서 좌파 성향의 특검이 예를 들어서 한 3명 정도 들어가 있으면 국민의힘에서 2명 비토한다고 해결이 안 나는 거야. 1명은 남는 거야. 그 경우를 걱정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정말 화가 났는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거랑 아예 다른 거야.
그래서 국민의힘 3명의 추천위원들이 쉽게 말하면 계속 동의를 안 해주면 계속 그 후보군 6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효과는 우리가 원하는 2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뺑뺑이를 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상 자기들이 이야기해왔던 제3자 추천하고 유사한 형태지만 추천은 제3자들이 하게 되지만 그래서 자기네들 그 명분을 가져가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제3자 추천은 그 후보군은 날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허락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새로 뽑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해한 거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 그걸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변협과 로스쿨 협의회 자체가 뭐 민병 같은 조직은 아니니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새롭게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증된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좌파 한 명이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거야. 6명을 후보로 이제 쫙 깔아놓는데 1, 2, 3, 4, 5, 6번에 후보를 깔아놓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이 추천위, 국힘 추천위와 민주당 추천위에서 양쪽이 합의하는 2명을 추리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 한 명이 껴있으면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국민의힘 추천위에서는 언제든지 이걸 엎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새로 추천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2명 중 누가 뽑혀도 좌파가 안 걸리게 만드는 그 후보군 2명 추릴 때까지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계속 합의가 안 될 만한 상황으로 계속 유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변협이나 로스쿨 협의회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변협이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의식해가지고 나름 그걸 좀 눈치를 보고 후보를 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떤 특검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후보군을 추리려고 나름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따가 장동혁 대표 그 말도 하는데 눈치를 볼 만한 구조거든요. 더 눈치 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기라는 게 민주당이 시간 끌고 싶다 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협하고 로스쿨 협의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두 단체 자체가 완전히 지금 민주당에 포섭됐나? 그냥 둘 다 완전 민주당 조직 같은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변호사들이 느끼기에 그건 아니거든요. 변호사들은 지금 뭐 아니까 변호사들은 전부 다 변협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좌파 변호사나 우파 변호사 전부 다 변협에 가입되어 있어요.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이 지금 오늘 발표안을 보자마자 제가 그냥 워딩 그대로 전할게요. 나름 이제 신망이 높은 변호사입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다. 그런데 욕은 먹는 아니다. 아니 나쁘지 않은데 욕은 먹겠는데 이렇게 딱 첫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특검 법안의 성격이 이러한 것인데 이 설명을 듣지 않아서 다르게 이해해가지고 분노하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분노하지는 않도록 제가 장동혁 대표의 설명과 같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끌다가 특검이 무산될지 안 될지 그건 지금 모릅니다. 그걸 변협이나 로스쿨 협의회가 시간을 끌어야 되는 동기는 별로 없어요. 오늘 합의안을 가지고 변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그 협상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솔직하게 저의 어떤 그 안을 보자마자 느꼈던 제 감정까지 다 설명드렸죠. 열받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그 변호사하고도 이제 제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해한 바를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러면 조금 다르구나. 내가 걱정했던 그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구나까진 간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이 지금 사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렇다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잘 됐다. 뭐 우리가 이거 만족한다. 이거 아니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다시 아까 설명드렸던 여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예, 들어보시죠. 6명이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질 때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특검 추천이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 협의회에서 6명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계속해서 6명을 반복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자, 반복 추천하는 거예요. 계속 리셋하는 겁니다. 리셋 버튼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든다. 6명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리셋. 우리 마음에 드는 2명으로 추려질 때까지, 우리 마음에 드는 2명 나올 때까지 계속 리셋을 누를 수 있고, 변협이나 로스쿨 협의회는 추천하는
지금 기구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민주당 눈치를 볼 이유는 별로 없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여러분들의 실망감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국민의힘이 직접 당당하게 후보 추천해가지고 이재명이 우리가 추천한 후보만 보고 거기에서 고르는 상황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기에서 골라가지고 임명한다. 이재명이 임명한다에 또 이제 분노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결국에는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통령 탄핵 시국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을 임명해야지 가동되는 거예요. 늘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을 택의를 해서 그 절차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왜 집어넣냐가 아니라 그게 없는 특검 법안은 없어요. 그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배수로 추려지는 후보가 전부 다 그 둘 중에 누구도 이재명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게 만들면 되는 거다. 그걸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걸 하면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변협과 로스쿨 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면 된다. 자, 유저 Z25님. 민주 3명, 국힘 3명이 추천한다면서 그게 아니야. 추천은 민주당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후보 추천은 누가 하냐? 변협하고 로스쿨 협의회에서 해요. 이 변협하고 로스쿨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마 6명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2명으로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6명 중에서 2명으로 추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추천위원회입니다. 추천위원회 3명 민주당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위원들이 3명씩 들어가는 거야. 특검 후보가 3명씩이 아니라 추천위원회가 3명씩 해서 6명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합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6명이 다 합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특검 후보 결정이 안 난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비토할 권한이 있어요. 민주당이 비토할 권한은 아주 심플하죠.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합의를 안 해주면 그게 이제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막 발작할 만한 후보가 2명이 딱 남는다. 그거 가지고 지금 하자 그러면 걔네들이 비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추천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어넣는 3명은 추천위원입니다. 추천위원은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리셋 버튼을 눌렀을 때 후보군을 제시하는 건 변협과 로스쿨 협의회인데 요 변협과 로스쿨 협의회는 별로 민주당 편향적으로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동기 별로 없는 기구다. 그리고 이걸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좋은 안입니다 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망스럽다는 걸 이해하면서 그걸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추천위원이 누구냐? 아까 브리핑에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부터 3명을 추려보겠다라고 했어요. 지금부터 추천위원들을 섭외해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볼 때 우리와 결이 같은, 우리와 방향성이 같은 3명을 추려 넣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변협과 로스쿨 협의회가 6명을 추천한다라면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변협 3명, 로스쿨 협의회 3명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6명이 되겠죠. 예상컨대. 그럼 거기에서 이제 2명을 솎아내는 작업을 추천위에서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간 어설픈 야당주도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거기 들어가면 재밌겠다. 추천위원은 걔네들이 비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후보를 비토하는 거지, 특검 후보를 비토하는 거지, 추천위원을 비토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걸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할 근거가 없었어요. 속보가 엉뚱하게 나와버려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보가 나와버려가지고 처음에 저도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반응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내용이 이렇다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당연히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뻔히 보이다시피 원내에도 이렇지만 심지어 우파 진영 모두가 다 이렇지만 이게 어쨌든 민주당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건 당연히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것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석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석수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겠네라고 할 만한 상황은 올림픽 공원이 끊임없이 미어터질 때 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주말마다라도 끊임없이 미어터질 때. 그런데 우리 솔직히 알잖아요, 다. 올림픽 공원이 어느 정도 인원이 빠지기도 했다라는 거.
올림픽공원에서 몇몇 사태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국민의힘 야당 단독으로 추천하는 그런 특검 하면 좋은 거 다 알죠. 그걸 제일 하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죠.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국민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이탈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뭐 더 이상 안 되는 거다 하고 포기하시면 돼. 근데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저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얘기했어요. 이 추천 기관들이 제대로 추천을 하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저는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 올림픽공원 못 나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뭐 제가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저는 설득하는 역할인 거지. 무슨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막 반박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데 저는 그냥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 지지율이 일단 20%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왜 자꾸 민주당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조건에서, 없는 상황에서 그걸 못했다고,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아니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은 뭐 힘이 있고 없고 아예 방향성이 옳고 틀리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민주당 입장으로 한번 빙의해보라는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야, 올림픽공원 동력 좀 빠진 것 같은데 저기도 지금 장동혁 대표 뭐 장외투쟁에 왜 밖으로 도냐고 조중동에서 막 공격하네. 저쪽도 지금 여론이 하나로 안 된다 라는 관점에서 민주당이 그런 법안을 받아주겠냐고요.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그 현실을 그냥 도외시하고 왜 그걸 못 해내냐 이상만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진짜 공허하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것에 더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선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합의한 것보다 더 나은 합의를 했으면 좋죠. 혹은 지금부터 이제 협의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빈 공간을 채워 넣는 협의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라도 제대로 된 협의가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더 질질 끌지 못하고 자기들이 관철했던 뭐 3자 특검을 유지를 못한 게 민주당도 자기 고집을 못 꺾은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한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자기들 지지율 또 떨어졌잖아요. 계속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알잖아. 자기들은 전당대회 때문에 컨벤션 효과라든가 혹은 결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지금 거품이 붙은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랑 별로 차이 없는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할 때 부쩍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아까 이제 슈퍼챗으로 말씀하신 분들처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일단 분노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정확하게 이해해도 분노할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던 거야. 그럴 때는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과격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진영 전체가 더 뭔가 감정이 격해지고 그럴 때 오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걱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특히 장동혁 대표의 직접적인 설명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오해는 없게, 분노는 하되, 우리가 불만도 이야기하되, 오해를 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화낼 필요는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끝났네 그만할란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여기에 아직 기회가 있네. 여기에 힘을 실어주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그런 특검을 해도 국민의힘이 추천을 병신같이 하면 엉뚱한 특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변협에서 로스쿨에서 기가 막힌 후보군들을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뜬금없이 너무 좋은 특검이 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대감이 없었는데 막 어떤 특검 수사를 잘하거나 이랬던 게 드루킹 수사 같은 게 그랬거든요. 드루킹 특검이 우리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사 잘했어요. 일만 하는, 정치질 안 하고 일만 하는 특검이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서지영 욕하는 건 좀 놔둘게요. 서지영은 좀 욕 좀 먹어도 돼. 서지영이 한바인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사실관계는 정리해드리는 건 한바인 건 아니지만, 욕 좀 먹어야 돼. 그죠. 드루킹 때가 반전이었죠. 김재환님, 일단 목회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석이 형님 설명 들어봐야겠네요. 장동혁 대표님 믿고 가는 거 아니겠나 싶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당연히 이걸로 국민 만족시키기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으니 올림픽공원에서 이렇게 직접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한다, 미안하다,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 잘한 거야, 그것도 모르네 라는 식으로 하면 감정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거를 절대 지금 이 어떤 국민들의 정서 이해하지 못한 선에서
감정선을 건드려가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부끄럽게도 가져온 게 이거네. 그걸 인정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특검은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여기까지 온 것은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함성이 없었다면 민주당 자, 장동혁 대표의 지금 저 발언과 정정식의 이 페이스북 글 내용이 같아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뭐 비공개로 나누는 대화에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강조했을까가 그려지는 거야. 전혀 올림픽공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그래도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지금 욕먹는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쓴 글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럴 때 올림픽공원 청년들의 투쟁에 대해서 치하하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건 이게 정점식의 글이거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점식에게 이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소란들이 있는데 그게 뭐 다시 계속 소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이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잠깐 그 소란들을 조금 가라앉히고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함성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함성이 없었다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방식도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수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함성이 없었다면 특검을 전혀 실시하지 않거나 민주당 일방적으로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1000명도 넘게 보시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와 국민의 탓으로 국민의힘의 탓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감사함으로 돌리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3명의 위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3명이 추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로스쿨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그 특검이 제대로 된 특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삼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협회도 분노할 것입니다. 로스쿨 협의회도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월공에서 우리의 분노의 함성이 들린다면 변호사협회도 로스쿨 협의회도 함부로 특검을 추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특검을 추천하는 게 민주당이 개입해 있는 게 아니라 변협과 로스쿨 협의회가 하는데 그거를 올림픽공원의 함성으로 올림픽공원 눈치를 보고 후보를 추천하게 만들자. 더 모여야 되는 거야.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국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제대로 된 특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추천위원회에서 계속 특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이 특검을 무산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제대로 된 특검이. 자, 여러분 걱정하는 걸 장동혁 대표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걸 대응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깡패예요. 그리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많으면 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이 우리가 이러다가 날아가겠는데 라고 느끼면 다 받아들여요. 국민의힘이 항상 수세적으로 특검을 당할 때, 국민의힘이 특검 당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요. 만약 우리가 정권 잡고 있는 순간이었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정말 견디지 못하고 특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안 그러잖아. 우리가 뭐 여론조사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추세를 봐도 더 떨어져야 되는데 좀 덜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전선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원망하고 싶은 사람 우리 내부에서 자꾸 찾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단둘이 잘 쳐야죠. 그런데 제일 메인은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광장에 사람 많이 모이고 광장이 더 확장되고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에 있고 가장 직접적인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방법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게 되게 하면서 다른 것들 단도리 칠 거 단도리 친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올림픽공원의 함성이 변협도 압박하고 로스쿨도 압박하고 로스쿨 협의회도 압박하고 민주당도 압박하고 이재명도 압박하고 그래야지 정의가 구현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좀 비상한 각오로 일단 목요일에 용인에 가고 용인은 어디냐면 죽전역 앞에 포은 아트홀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토요일에는 김해 그리고 대구 이렇게 가신다고 합니다. 저도 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저도 막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막 바빠 뒤질 것 같아. 몸이 막 10개여도 모자란데 최우선은 고정불변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여러분들을 호출한 그 장소엔 다 간다. 올림픽공원 호출하는 날에 올림픽공원 간다. 용인에 모이는 날 용인에 간다. 김해, 대구 너무 멀어. 김해 너무 멀어. 하루에 김해도 가고 대구도 가고 운전기사가 있는 게 아닌 한 그래도 간다. 용인은 6시 반입니다. 6시 반에 포은 아트홀 앞으로 오십시오. 죽전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하나 기분 좋은 얘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참 국민의힘 지지자 하기 힘들죠? 장동혁 지지하는 것도 너무 괴롭죠? 죽겠죠, 진짜 죽을 것 같죠? 내가 뒤질 것 같아, 내가 힘들어 뒤질 것 같아. 예?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거 다 그냥 맨날 마음 졸여가면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는데 그거 억지로 마데카솔 바르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런 거 설득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 나도 막 흥만 내고 막 신나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각대로 다 하고 막 남들 원망 다 하고 때려잡고 싶어. 뒤질 것 같아. 근데 우리 목표가 오늘 하루 흥행하고 그냥 기분 좋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고생하고 내일 좋은 날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마음에 안 드는 특검이 있으면 내일 더 마음에 드는 합의가 나오도록 오늘 힘든 걸 해야죠. 국민의힘 지지하고 장동혁 대표 힘 실어주는 게 정말 힘든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 이제는 기분 좋은 이야기 나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어 뒤질 것 같은 게 아마 한 달 들일걸요. 한 달이 지금 우리보다 더 죽을 맛이에요. 더 죽을 맛. 6월 3일에 잠깐 그때 도파민 터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우울증이야. 뚝뚝뚝 지지율 떨어져. 그리고 뭐 뉴스 나오는 거마다 이런 식이야. 그리고 우리는 믿었는데 우리는 그게 68년생 한동훈이라는 말 믿었는데 그래서 장례차는 당연히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방구들 마음 생각하면서 걔들보다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낫다. 우리는 당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막 레거시 미디어들이 공격한다 뿐이지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완전 외면 대상이야. 레거시 미디어가 장동혁 대표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와 뭉쳐있는 우리를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파를 망치는 세력 뭐 이러면서 지들이 프레임 계속 만들잖아요. 우리가 지금 갑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의리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 걔네들 마음이 어떻겠냐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장동혁 가면서 한동훈 띄우고 있는데 한동훈은 계속 나락가고 당선됐으니까 지금부터 뜨는 줄 알았는데 한동훈 더 나락가. 당선되고 나서.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이 더 올라가. 아시겠죠? 우리가 한 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입장이다. 요걸 가지고 위안을 삼고 그래서 뭘 한다? 오늘 싸울 싸움에 우리가 성과를 내는 내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거칠 그 결실을 위해서 오늘 당장은 재미없고 효능감이 안 느껴지는 거라도 노력을 한번 해보자. 오늘 해야 되는 노력 하나 하자. 이겁니다. 특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제대로 된 특검이 추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100% 원하던 특검은 아니지만 아직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거제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특검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말씀하시잖아요. 100% 장동혁 대표는 이거 100%니까 이거대로 가자가 아니에요.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100%를 못하는 현실. 그런데 10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사 범위에 대한 태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하려면 우리가 더 강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해야죠. 국민의힘의 의석수만 가지고 하면 민주당한테 다 지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끝까지 제대로 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특검이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천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특검을 추천한다면 여러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희망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따 이거 끝나고. 여러분, 국민추천위원회를 추천할 때 그 3명이 국민들이 오케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저희들이 제대로 된 특검이 추천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계속 감시하고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그래야 민주당도 정신 차리고, 그래야 변호사협회, 로스쿨협회도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변호사협회든 로스쿨협회든 그 누구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여러분께서 더 힘을 모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노하세요.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분노하세요. 그 분노 에너지를 가지고 올림픽공원에 나오십시오. 그 분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6월 3일, 4일, 5일에 정말 빼곡하게 그 1-3 앞뿐만이 아니라 올림픽공원의 핸드볼 경기장 전체를 둘러싸고 엄청난 인파가 모였던 것처럼 그때 아마 5만 명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인원이 빼곡하게 가득 차고 그들이 진짜 여러분 화를 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화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는 이제 전략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다 그 맥락이 있어요. 저 현장에서 여러분들 분노를, 극에 달한 분노를 보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여기 지금 동력이 사라졌지, 이제는 무시해도 되지 라고 했던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야, 시민들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니까 저도 되게 고무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꾸 우리가 나쁜 거, 우리 원하지 않는 일들 벌어진 거에 자꾸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굉장히 무력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만들어가는 것들 100%가 아니지만 계속 전진하는 것들, 의미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6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6월 3일에 지도부 무너지고 끝나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정배였다니까. 지금 보세요. 못 끌어내리잖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7월 말에 이 새끼들 끌어내리려고 하네 라는 분노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6월 2일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야. 왜? 6월 달에 이미 끝나 있었을 거니까. 자꾸 뭔가 잃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승자의 마인드로 싸우십시오.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승자의 마인드로 싸우세요. 기세 좋게 싸우세요.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올림픽공원의 이 참정권을 위해서 나온 청년들, 애국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더 하자는 겁니다, 그걸. 해도 안 되네? 아니, 안 된 건 아니에요. 그 과정입니다. 특검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가 선정되는지 거기까지 봐야지 뭔가 우리가, 그것도 결과는 아니지만, 수사 결과를 봐야지 알지만, 적어도 거기까지라도 봐야지 지금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 이 합의안이 모든 걸 다 규정 지은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하신 페이북 글도 봤습니다. 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지금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황금도끼님, 국힘 정치인들이 아나무인으로 설치는 건 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다. 우리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어쩌겠어. 그래도 좌파보다 뭐라도 낫겠지. 그러니 찍어는 줘야지. 윤상현 같은 정치인이 날뛸 수 있는 생태계를 유권자가 만들었다. 우파 유권자가 만들었다. 이 오래된 틀을 단번에 깨는 거 어렵다. 5시간 걸리더라도 모두가 잘 견디고 잘 싸워서 바꿔봅시다. 아유, 정말 멋진 글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의 힘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실망스럽다고 여기에서 멈추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끝까지 가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지치지 않도록,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어제까지 우리가 외쳤던 야당 주도 특검을 제가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만큼 저를 더 희생하고 제 영혼을 갈아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선거 제도를 개혁하고 선관위를 개혁해내겠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제 책임입니다. 지금은 뚝뚝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저를 지적하시고 그러나 저를 믿어주시고 저와 국민의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희망을 안고 이제 새롭게 우리 국민이 오케이 하는 제대로 된 특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나의 투표 수개표. 당대표 잘 뽑았죠. 오늘 같은 날 대중 앞에 저렇게 무방비로 사복 입고 섞여가지고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 당대표 상상해봤어요? 전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은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초현실적입니다. 정말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이례적인 리더십으로 이제 지금 원내는 전부 다 이걸 적대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뚝심으로 지금 이 올림픽공원의 시민들의 마음 염원을 지금 엮어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지금 싸우는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분하고 좌절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너무 심플해졌잖아. 자,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화력을 지금 쏟아붓고 싶어. 알려줘 어디다 쏟아부을지. 그럴 때 장동혁 대표가 여기다 쏟아부어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올림픽공원의 함성이 변협과 로스쿨 협의회와 민주당과 이재명과 심지어 국민의힘에 강한 압력이 될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의 함성을 쏟아부어줘라.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다 쉽잖아. 방법을 모르면 우리 우왕좌왕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스케줄도 나와 있잖아요. 목요일날 용인, 토요일날 김해와 대구, 아마 일요일에 또 다시 올림픽공원. 지방에 못 가시는 분들은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계속 올림픽공원에 최대 인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정말 난세에 영웅 난다. 그 말씀이 딱 맞죠. 그거를 우리가 자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탄핵을 2번 당해버리니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다. 그 화가 나는 거 저는 브레이크 안 겁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저는 한다면 핸들 역할을 해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브레이크 지금 고장 났으면 그냥 이 최대의 속도, 가속도, 속력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로 갈지 제가 정해드릴게요. 올림픽공원에 힘을 실어가지고 청와대로 간다. 우리의 압력이. 올림픽공원에 힘을 실어가지고 국회의사당으로 간다. 이렇게 방법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정말 혼란스럽고 이 분노가 굉장히 퇴행적인 그런 갈등만 만드는데 방법을 정해주잖아요, 리더가. 여러분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됩니다. 분노하면 다 열을 내세요. 그런데 어디에다 열을 내서 어디에다가 그 열 에너지, 분노 에너지가 응축돼야 되는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대표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작년에 전당대회에 나왔던 후보군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원내에 당권에 욕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한 명씩 전부 다 저 자리에 한번 끼워 넣어 보세요. 뭐 하고 있을지. 한번 저 자리에 한번 끼워 넣어 보세요. 그 중에 최악은 한동훈일 거고. 이거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데 좌표도 설정이 안 돼. 그냥 온갖 우리가 모두에게 전부 다 난사해야 되는. 그래서 국민의힘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된 게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화날 때 화를 낼 수가 있다. 그게 응축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정치적 성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압력이 된다. 예. 오늘 상황은요, 우리가 뭐 치욕으로 느껴도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반대했는데
아주 작은 극소수 의견이 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극소수 의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거 뭐 표결해보나 마나 한번 박수 쳐봐 했더니 누가 봐도 과반수 이상의 박수가 나왔어. 그러니 추인이 되는 거야. 그냥 뭐 표결할 필요도 없이 박수로 추인하자로 추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굴욕감이라든가 열패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치욕스러운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당혹스럽죠. 그리고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휩싸여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장동혁 대표 나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시 올림픽공원 시민들 힘 주잖아요. 본인이 가장 힘 빠진 날 시민들한테 힘을 주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다구리 같은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특정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장 받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년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음모론이 된다. 뭐 이딴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역 같아요. 생중계가 안 됐으니 망정이지. 그러고 나와서 박수로 추인했으니까 정말 빡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전당대회 때부터 말씀드린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부터 말씀드렸던 아직 결선 투표 하기도 전에 말씀드렸던 장동혁 대표 당대표 된들 당에서 힘 못 받는다. 엄청나게 분열이 생긴다. 모두가 당독에 공격할 거다. 그런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총선 때 공천을 해가지고 원내를 싹 갈아엎어야 된다. 계속 그 얘기하라. 계속 저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스탠스 바꾼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좌절금지예요. 좌절금지. 포기금지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한번 공천권을 우리 원하는 국민공천을 한번 해보자고. 이번에 특검을 국민특검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공천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국민공천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국 시민이 원하는 공천 해보자고요. 장동혁에게 잘 위임해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가는 단계를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설명드렸고 거기에 제일 위험한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위기가 지방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방선거라는 가장 큰 위기를 넘었어요. 어떤 면에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정말 공허하고 정말 좌절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노력했더니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단수공천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런 말씀도 필요 없는. 아이씨, 단수공천 우리가 해버리지? 우리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그냥 장동혁이 단수공천 해버리면 어때? 공천학설 해버리면 어때? 지지율이 깡패예요. 장동혁 대표가 대권 지지율 50% 넘겨버리면 공천 학살해도 정의로운 공천 학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가 난리치는 거예요. 국힘의 중진들이 재선들이 다 장동혁 무너뜨리지 못해서 안달인 게 바로 그겁니다. 공천 학살 당할까봐. 아예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자고요. 여러분들께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희망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좌절금지, 포기금지. 브레이크 필요 없어. 우린 브레이크 고장난 1톤 트럭 올공으로 가야지. 브레이크 없이 가야지. 우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너무 잘했어.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채널은 목격자 K입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늘 꽂아